탁월한 독서가 들어요. 10가지 독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방법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운동, 공부, 미술, 음악, 스피치, 외국어, 인간관계 등 탁월한 여러 독서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어떤 비결만 얻으면 저도 그런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법론의 차원에서 독서에 접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독서를 통해서 높은 성과를 얻게 된 비결은 독서의 방법이 아니라 책을 대하는 태도, 삶에서 꾸준히 실행하는 독서 습관. 파트 3에는 그동안 제가 독서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알게 된 탁월한 독서가들의 독서 습관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습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은 겉으로 보이는 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행동은 일관된 정신적인 태도로부터 형성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게 할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행동이 어떤 일관된 철학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도출되어 나오는지, 행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며 읽는 습관은 제가 7년 동안의 독서를 이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저를 성장시켜줄 책을 먼저 고르기보다 즐겁게 해주는 책을 먼저 골랐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거, 원하는 거, 즐거운. 그래서 원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에 현혹돼서 책 읽기와 멀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독서와 멀어진 이유는 책 읽기를 추동하는 감정이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압박감, 물론 어느 정도의 의무감과 압박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감정도 즐거움이라는 핵심 동기 위에 얹혀져야 합니다. 즐거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성장 비결입니다. 저는 독서를 하면서도 방법론에 관한 책들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방법론. 독서법에 관한 책을 한없이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책 읽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요리를 맛보기 전부터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맛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것이 좋아하는지 한 문장도 소중히 여기며 읽는 습관을, 노자의 도덕경 63절에 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쉬운 일부터 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라고 했네요. 특히 제가 한 것은 이런 일처럼 성인은 끝끝내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저는 큰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쉽게 하지 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6개월의 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가 하루에 10시간 전투적으로 독서에 임하겠다는 그들은 행동에 집중했는데, 하지만 무한대한 계획은 저를 반복된 실패로 이끌었고 그들은 행동은 착수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자의 이 구절을 읽고서야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탁월한 이는 아주 작은 것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 것을 1년간의 변화도 아주 작은 5분의 성과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8년생의 비밀에서 존 우든 감독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향무할 수 있는 법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축구와 끈을 제대로 매는 것은 중요성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끈을 단단히 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의 가치를 생각할 뿐만 책 한 권이라는 저자가 직접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배운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서 큰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신을 이렇게 저는 또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0시간 독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5분만 독서하더라도 좋은 깨달음을 얻는 데 집중합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전략이 생겼습니다. 일부러 조금씩 읽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전략은 기억하지 않고 기록하며 읽는 습관은
대부분의 독자들의 책을 읽고 공통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읽은 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독서를 시작한 이후로 즐거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작가의 책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독서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머리 탓을 했습니다. 책을 파악하는 이해력과 분석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가을엔 길을 가다가 한 번 본 간판 이름을 단기 기억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간판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면 장기 기억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같은 강렬한 감정이 함께 동반되면 장기 기억이 더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저의 머리를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탓하지 마라. 저가 반대였죠. 저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깨달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렬해서 평생 저의 기억 속에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깨달음도 며칠 안에 하루를 못 가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그래서 저는 한동안 기록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파트 2에서 소개했듯이 책의 중요한 제목이 있으면 발치해두고 그 자리에 저의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깨달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겠죠. 책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성장한다, 똑똑해진다는 이런 느낌, 탁월한 이들은 어떻게든 권수를 누리는 독서에 빠져드는 것인데 탁월한 이들은 반대로 갑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의 길입니다. 바로 기록을 통해서 책 속의 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제독하며 읽는 습관, 좋은 책을 발견하고 소장하는 즐거움은 독서를 하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다가도 좋은 책이 있으면 반드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기 위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려면 시간 간격을 둔 반복이 중요합니다. 전호근 교수는 나는 이렇게 읽었다라는 책에서 그에게 읽었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눈으로 한번 읽었다는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한두 번 읽은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있을 때 무언가 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서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이 책을 잘 읽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 행위와는 신경을 쓰는 사람보다도 읽은 후에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탁월한 독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복수 주기를 즉시 1일 이내, 일주일 이내, 한 달 이내로 해줄 때 복수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책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 읽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치밀하게 계산되거나 오히려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기를 정해두고 읽기보다는 애독서만 모아놓고 책장에 꽂아둔 후에 한 번씩 책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꺼내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소장하고 수십 번 읽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됩니다. 책을 수십 번 읽는다는 것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읽을 때 들었던 시간이 똑같은 수십 번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재독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군요. 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좋은 약은 남용하면 독이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책은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보배가 커진다. 오직 내 기준에 의해서 베스트 셀러야말로 최고의 책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판단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인 결과물이 제가 직접 고르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다수가 좋다고 평가하는 책들은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 모두가 제가 몰랐던 지식을 알려주면서도 설명이 쉽고 재밌어서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데니스 케네디와 우리 밀러 티어가 함께 쓴 레니게이트를 읽다가 머리를 얻어맞는 듯
깨달음을 주는 문장 하나를 만났습니다.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스는 언제나 옳지 않다. 여기서 언제나라는 단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모임에도 상관없이 그 중에 다수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길을 가고 싶다면 다수가 가는 길을 쫓지 말고 소수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 오랜 세월 함께한 학교 선생님과 가족, 친구, 직원들을 따라오며 그들 중에서 95%가 틀렸고 그렇게 무시해야 마땅하고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일러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현실이다. 이 책은 부와 성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독서가 되는 것에도 이 이치가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가들이 모인 것에도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던 베스트셀러들 말이죠. 나중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수는 옳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 스스로 좋은 책을 알아볼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좋은 책에는 바로 각자의 삶에 가장 필요한 책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필요를 충족시키는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자주 던지며 답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저희의 필요를 고려하며 필터를 거쳐서 판단하고 있지만 스테디셀러만큼은 다릅니다. 도덕, 경영, 성경, 불경, 성경 등 같은 고전이라면 저희 현재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으로부터 죽어봅니다. 시간이라는 강력한 걸음망을 거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랑받아온 고전들은 우리 인간의 변치 않는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능 속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저희 개인 걸음망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을 읽을 때도 비판적인 시각을 열고 있으려고 하지만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만은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중요한 가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도 또 다시 남들과 같아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수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탁월한 독서가들은 소수의 길을 따릅니다. 실천하며 읽는 습관. 저는 과거에 책 1만 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1만 권.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사람과 다른 한 권이라도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활용해보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아는 형님 한 분이 제게 습관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요. 다른 내용에서 당연히 시도는 안 해봤지. 많은 독서가들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목적으로 책을 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지식을 적용하지 않고 지식을 얻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목적이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머릿속 문장에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니까요. 지식을 나누며 읽는 습관. 처음 책을 읽을 때는 100권 정도 읽으면 삶이 무언가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1000권 정도 읽으면서 제가 꿈꾸는 성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100권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변화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0권을 읽고서 깨달게 되었습니다. 삶의 성공은 읽은 책의 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고바야시 마사의 10억 공부법을 읽으면서 이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명확히 구분하라. 행복은 당장 혼자서도 누릴 수 있다. 대군에 마시는 술 한잔으로도 사람이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성공은 온전히 고객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기의 행복만 파고들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을 읽으며 성공과 행복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익히고 똑똑해진다고 자연스레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탁월한 독서가들의 특정한 습관 한 가지가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탁월한 독서가들에게는 공부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얻은 지혜를 타인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지식을 나누면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의 그 책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말과 글로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본 내용은 뇌에 더 깊이 각인되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을 말과 글로 나누는 과정에서 지식을 표현하는 실력이 좋아집니다. 과거에 저는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나누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걸려낸 좋은 책들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얻은 책 속의 통찰들을 전하는 게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것들을 남들은 너무 쉽게만 얻어가는 것 같아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고 전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글쓰기 실력, 말하기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제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헌하며 읽는 습관의 중요함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탁월한 이들은 저처럼 성공을 목적으로 나눔을 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나눔을 행했고 결과로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누는 활동보다도 저의 내면의 지식을 쌓는 활동이 더 즐거웠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눔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었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하기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한동안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제게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봐도 아주 부족함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게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독서법에 대한 지식, 오랫동안 독서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관련 책을 읽고 지식을 모으며 정리했습니다. 독서법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저희도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내면의 발전도 사회적인 성공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삶을 도울 때 얻는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보상입니다.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좋은 지식은 그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낯선 지식을 즐기며 읽는 습관, 탁월한 독서가들의 습관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지식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배움을 얻는 것을 더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을 펼쳐보는 걸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직시해준 책이 있었습니다. 캐럴 드웨거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마인드셋.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고정적인 성향들은 꼭 저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독서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르고 있었던 이유도 저희의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인드셋.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정 마인드셋으로부터 탈피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고정 마인드셋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자. 나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자. 어제보다도 한 걸음 성장하는 데 집중하자. 3년이 지난 지금도 고정 마인드셋의 존재가 제 안에 있음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증명하려는 욕구가 제 안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성장에 집중하려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3년 전보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책을 써서 볼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지식을 공부해야 할 때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탁월한 독서가들은 불편하고 낯선 지식을 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 마인드셋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며 잃는 습관은 소hen슨의 씨앗의 성이라는 책에서 어떤 정원 흙 속에서 몇십 년을 견디면서 비카수분과 영양을 적절한 조합이 식물에 이렇게 휴면 습성 덕분에 정자 식물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와 달리 엄청난 분화와 다양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몇 년간 제 뇌리에서 이 문장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성장을 위한 독서를 하는 우리도 빠른 성취가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권, 1000권을 빨리 읽어서 책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슬슬슬슬 그렇게 덤볐는데 이런 태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더 이상의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더 많은 책을 읽어내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한 권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조금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며 늘어지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실력을 키우기보다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성장의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들을 서바꿔들게 하듯이 빠르게 읽어치우는 방법들, 이런 책들을 가문이 소리가 더한 책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하기 위해서 적합한 환경이 되었을 때 싹을 틔우는 씨앗의 지혜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원 유예 기간 아내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낸 경전과 역사 공부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빠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실력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큰 그릇은 한 저자의 모든 책을 읽는 습관은 어떤 특정 책이 다른 마음에 들면 그 저자의 다른 책들을 모두 찾아보고 구매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 지식 세계에 편입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저자에게도 아직 부족하던 초보 작가의 시절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첫 작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전작주의자의 꿈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작주의란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은 물론 심지어 작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징후적인 흐름까지 짚어내면서 총체적인 작품 세계에 대한 공시적인 분석을 통해 그 작가와 그 작품 세계가 당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나는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작가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정한 시선을 의미한다. 이 대목을 봤던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이 그런 대로 좋아하는 작가를 따라서 다니면서 책을 읽었지만은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적주의 독서를 실천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장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 고르기, 관련 서적을 모으기, 통독하며 중요 내용 발췌하기, 자료 정리하기, 정기적으로 재독하기. 재독.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 저자들과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체로부터 그린 헤로만 헤세, 구본형, 조정래, 선자, 공자, 노자 한 명의 저자를 고르고 그 저자 서성이 제 내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어떤 저자는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저자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때로는 전작주의 독서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강박적으로 열심히 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함께하며 그들의 내면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책을 못 읽는 날도 있고 하루에 10분 정도만 읽는 날도 있었지만은 꾸준히 함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그들의 목소리가 제 정신 속에 울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작주의 독서가 탁월한 독서부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화된 현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큰 지혜를 발휘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1년 동안의 공자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 읽었고 이 독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령 공부의 성과를 빨리 얻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배움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자의 호학 정신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즐기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마음보다도
세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세다.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제 영상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공자의 목소리가 정인 속에 들렸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최근 저자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근 속에 그 영혼을 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영혼을 담기가. 영혼을 담은 한 저자의 책을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저자의. 그래서 책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에서 가까워질수록 더 친해지게 됩니다. 좋은 책은 내 성장을 이끄는 수정이 되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을 대하듯이 좋은 책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곁에 두자. 만약에 내 인생에 독서가 없었다면 하지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독서는 더 이상 제 취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7년 전에 내가 책을 읽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천주라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독서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 성장이란 때로는 외로움이 가득한 고독의 기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독함의 적적함을 줄이고 성장의 효과는 배로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걸어봅시다. 이랬네요. 본문에서 이용한 책들은 많은 책들 있네요. 전작, 인생에 대해서 습관, 독서법, 그게 도움을 해준 책들, 지식사업을 하는데 컨텐츠, 성장 지혜를 알려주는 소설가, 고전, 인문학들, 또 많은 책을 읽었네요. 다양한 영역으로 생각을 확장해준 교양지들, 이 책들을 다 이렇게 독파를 하셨군요. 고졸 골방백수는 책만 읽고 어떻게 1억을 벌게 되었을까? 자, 이 책은 성장의 발화점이 되었다. 이 책이 성장의 발화점이 되었다. 광려원. 자료화를 통해서 독서 자료화. 책이 나의 자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네요.